안녕하십니까, 스님. 저는 지난 8월 15일 날 아기 아빠를 갑자기 심장마비로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30이 다 돼서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게,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다가 밥을 해주고 있는데 너무 그게 싫어서 이제 직장은 안 다니고 이제 산을 많이 다니는데 집에서 이제 자꾸 결혼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이제 집안 중매로 만나서 딱 4번을 보고 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성격적으로 굉장히 극과 극으로 만나서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말로 상처를 참 많이 주었어요. 그게 화살이 되어서 제 심장을 도려내는 그런 고통으로 지금 남아있는데, 어떤 인연으로 저희는 만나서 남들 반도 못 사는 삶을 살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회한을 많이 남기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성격적으로 서로가 너무 극과 극이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활달하고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는 편이었고, 애기 아빠는 굉장히 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 둘을 키우면서 6년 동안 교복을 세탁기에 돌린 적이 없을 정도로 손수 빨아서 애기 아빠가 다 등하교를 시킬 정도였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보내고 나니까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감사하다는 표현을 그 가정적이고 굉장히 순수했던 사람한테 저는 그 표현력이 저는 없어서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해주지를 못했어요. 근데 왜 저는 남한테 피해를 주고 남을 헐뜯고 살지를 않았는데 이렇게 어린 애들을 두고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가장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전생이 있다면 제가 도대체 전생에 어떤 업보를 많이 지었길래 차라리 제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였을 때 그 업보를 제게 주시지, 왜 자라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아빠를 이렇게 쉽게 잃어버리게 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머릿속으로 판단은 서는데도 그 판단력을 제가 무의식 중에 잃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제 자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남한테 손해 끼쳐도 나한테 해롭고, 남한테 내가 손해를 봐도 나한테 해롭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이라는 게 이런 줄 알았으니까 이 남편을 만나서 내가 인생에 대해서 못 모르고 살다가 인생에 대해서 많이 깨달음을 얻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남편은 어쨌든 자기 만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남편한테 너무 내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생에 자꾸 뭐였느냐, 우리는 어떤 관계였냐, 어떤 관계는 어떤 관계의 원수지. 이 생의 원수면 전생에도 뭐다? 원수고, 이 생의 사이가 좋으면 뭐다? 전생의 사이가 좋은데, 전생의 사이가 좋아서 이 생의 사이가 좋을까? 이 생의 사이가 좋으니까 전생의 사이가 좋았다고 결정을 할까? 전생의 원수라서 이 생의 원수가 될까? 이 생의 원수다 보이? 전생의 원수였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인이 있고 뭐가 있다?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생의 원수였으니까 이 생에 필연적으로 원수고, 전생에 선년이었으니까 이 생에 선년이 된다, 좋은 인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생은 어떤지 아무도 몰라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모르니까 이 생이 나쁘면 전생에도 뭐가 된다? 나쁜 게 되고, 이 생이 좋으면 전생에도 좋았던 게 돼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전생에 뭐였을까요? 하면 내가 금방 답을 알죠. 전생이 원수지 이러죠. 왜 그럴까? 이 생에 나빠서 나한테 물었으니까
전생에 나쁘다 하면 앞뒤가 딱 맞잖아. 그죠? 이 생에 막 서로 좋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스님요, 우리는 전생에 어떤 관계였을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묻는 건 다 이 생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금방 맞춰주죠. 전생의 원수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이러죠. 여자분이 옛날부터 아이고 이 왼수야 하는 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누를 두고 아이고 이 왼수야 그래요. 남편하고 또 하나는 자식하고. 애미기는 건 남편하고 누하고다. 자식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생 탈행할 때 어떻게 나온다? 전생에 원수가 뭐가 된다? 부부가 되고 전생의 원수가 뭐가 된다? 부모 자식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의 원수라서 부모 자식이 되고 원수라서 부부가 되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하도 원수같이 사니까 전생에 뭐였다? 원수였다. 부모 자식이 하도 원수가 되니까 전생에 원수였다. 이런 추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될까 이 말이에요. 자연계, 동물계 부모 자식이 원수 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 근데 인간은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20살이 넘으면 정을 딱 끊어가 니는 니고 나는 나고 이렇게 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거기 자꾸 자식은 부모한테 의지하고 부모는 자식을 집착하고 하니까 이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20살이 넘은데 부모가 자식에 집착해가 자식을 돌보려니까 부모는 힘이 들고 20살이 넘은 자식이 부모한테 간섭받고 잔소리 들으니까 자식은 속박받으니까 부모가 미워지고 이런 거예요. 또 부부지간에는 왜 원수가 될까? 동물은 어때요? 볼일 있는 날만 딱 볼일 보고 그 다음엔 서로 상관해야 안 해요? 안 하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그냥 저녁에 볼일 있으면 볼일만 보고 낮에는 각자 일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걸 마치 지 손발처럼 지 거라고 온갖 간섭을 하니까 답답해서 못 살잖아요. 혼자 살기는 외로워서 못 살고 결혼하면 속박을 받아서 못 살아요. 어디 가는 것도 눈치 봐야 되고 이렇게 남편하고 결혼해가 남편이 뭐 주는 돈하고 이런 거 저런 거 갖고 사는 편안함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쪽은 뭐예요? 사람이 속박을 받아요.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가 집안일 해주고 에어컨 해주고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이건 뭐 온갖 간섭 다 받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면 결혼은 반드시 이렇게 속박을 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협력해서 할까 하고 서로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 자유라는 게 무슨 나쁜 자유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개인이 어디 가고 오고 뭘 들으러 가고 이런 강의 들으러 가는 것도 자기가 듣고 싶으면 가면 되는데 이것도 낮에 무슨 쓸데없이 여자가 돌아다니냐 어쩌냐 이런 간섭 다 받고 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혼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혼자 사는 스님이 부럽고 그런 거예요. 아이고 스님은 좋겠다. 온 천지로 지 맘대로 돌아다니고 이런 생각. 자기도 뭐 돌아다니면 돼요. 그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래요. 그 여성분이 이게 심한 거는 집착이 강해서 애착이 강해서 그렇다. 자식한테 애착이 강하고 남편한테 애착이 강하니까 남편하고 원수가 되고 자식한테 원수가 된다. 이런 이게 다 누가 만든다? 자기가 만드는 거.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집착이 결국은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 있었을 때, 그러니까 부부 싸울 때 저한테 물어봤으면 남편 소중한 줄 알고 살아라. 그러다 죽음 네 후회한다.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살아 있을 때는 뭐 지가 아무리 까불고 난동 피우고 성질 부려도 남편이 뭐 천년만년 지 옆에 있을 줄 알아요. 지만 좋아할 줄 알아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거나 안 그러면 눈을 딴 데 돌려가 가버리거나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잃어버린 뒤에 또 울고 불고 또 난리요. 남의 밥에 콩이 굵다고 딴 여자한테 가면 이제 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루를 있든 열흘을 있든 한 달을 있든 1년을 있든 같이 살 때는 소중하게 여기고 딴 여자한테 가든지 딴 남자한테 가든지 죽든지 그러면 깨끗이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울고불고 난리 피우지 말고. 그런 데서 부부관계를 잘 가지고 부모 자식 관계를 잘 가지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연의 사람이 뭐가 된다? 부부가 된다. 옷깃만 한번 스쳐도 뭐다? 인연이라고 한다. 하룻밤 잔 것만 해도 어떻다? 큰 인연이고 1년 살은 것만 해도 어때요? 엄청난 인연이고 6년이나 살았으면 애를 둘이나 낳았으면 인연이 깊을까 안 깊을까? 깊겠지. 좋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하고 그 사람은 참 좋은 인연이었나 보다. 내가 그렇게 앙탈을 부려도 어때요? 나하고 살고 싶다 하는 참 어디 가서 내가 그런 인연을 만나겠노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난 살은 사람이 살은 인생이 행복한 거고. 그런데 뭐 지금 와가지고 어떤 인연이냐 이걸 보복이라고 생각하냐. 남편이 한 10년 살다 죽은 걸 보복이라고 생각하잖아. 왜 그게 보복이야? 남편이 뭐가 못돼가지고 자기 보복하러 이 생에 왔을까? 보복이라고 생각하면 또 보복이 되는 거예요. 와서 나를 못 살게 구는 것만 보복이 아니라 나한테 잘해주다 나한테 팍 죽어버리면 어때요?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롭지. 그래서 이 보복, 옛날에 악연으로 보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요. 모르는 사람으로 와가 내 물건을 훔치거나 나를 때리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보복하는 경우가 있고, 그보다 더 큰 원수는 어떻게 보복한다? 내 자식으로 와가지고 눈 안에 넣어도 싫지 않을 정도로 하다가 뭐 한다?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럼 부모 평생 한이 돼야 안 돼요? 한이 되고 정신 못 차린다 그래. 그것이야 진짜 보복이라 그래. 그래서 그때 이제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럽지만 죽은 자식을 보고 정신 못 차리고 연연하면 그게 네가 생각할 땐 네 자식이지만 옛날 인연까지 다 생각하면 뭐다? 철천지 원수니까 이제 그만 놔둬라. 그걸로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전생이 꼭 그런지 안 그런지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냥 얘기가 그래. 그렇게 할 때 뭐가 된다? 위로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걸 연연해 너무 하지 말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잘했든 잘못했든 이미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어. 그러면 남편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은혜 갚는 길은 뭘까? 정말 남편이 참 내가 좀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털 것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뭘까? 남편이 두고 간 두 자식을 어때요? 잘 돌봐주는 거고, 내가 맨날 울고불고 하면 애들이 건강해질까? 애들이 성격이 삐뚤어질까? 성격이 삐뚤어지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딱 정신 차리고 줏대 있게 행복하게 살면 아이들도 건강해지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면 남편이 두고 간 두 아이가 나한테 큰 선물이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돼요. 이렇게 그 남편하고 이렇게 빚도 청산하고 화해도 해버려야 나중에 재혼을 하더라도 어때요? 새 남자가 소중한 줄 알지. 그 죽은 남자에 연연하고 있으면 나중에 재혼을 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어떻게? 정신 좀 들었어요? 또 울고불고 할래요? 아니요. 네. 애들 키우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인생 100세 시대잖아요. 네네. 그리고 고령화 시대. 네네. 박근혜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제 나이가 지금 한갑이에요. 네. 그런데 제 나이가 우리 어려서는 상노인이었어요. 한갑이면요. 네네. 지금은 청년이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인데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네.
여기 모든 분들 다 해당되잖아요. 젊은 분들도 이제. 그런데 네.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지 스님의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예. 그럼 앞으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별로 그래 못 살았다면 앞으로 못 살 거고. 아니 지금까지는 좀 어렵게 살았지요. 어렵게 살았어요. 앞으로도 어렵게 살 거예요. 은퇴를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게 까르마란 말이 있어요. 까르마. 인도말로 까르마, 우리말로는 업식, 업장 이런 말이고 쉬운 그러니까 생활 용어로 하면 습관이에요. 삶의 습관이 있거든요. 성질 내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나. 젊을 때 성질 내는 건 늙어도 성질 내고 젊을 때 잔소리하는 건 늙어도 잔소리하고 이래요. 그 습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습관이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꾸려고 해도 작심 3일로 끝나요. 그래서 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게 수행이라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괴로워하는 것도 이것도 습관이에요. 자기는 괴로울 일이 있어서 괴롭다 그러지만 옆에서 구경하면 별일하는 것도 그 사람은 늘 괴로워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해주고 싶은 습관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뭐다? 사물을 부정적으로 우리는 늘 봐. 이 뇌의 구조가 요즘 과학자들이 밝혔는데 그래요. 이게 기본적으로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도록 돼 있대요. 그 사람 말이 맞는지 모르는데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사람들의 삶의 습관이 사고의 습관이 부정적으로 보니까 아시겠어요? 이 뇌의 작동이 연구를 해보니까 부정적으로 작동하여 뇌가 부정적으로 작동하구나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우리가 전부 긍정적으로 만약에 사고를 한다면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뇌라는 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전체 사람들의 그러니까 다수는 전부 다는 아니고 다수는 어떤 사물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많이 보는 지금 사고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가 30명 중에 15등 한다 학교 성적이. 그럼 엄마가 우리 아들 중간도 못해요 이렇게 말할까? 우리 아들은 그래도 중간은 해요 이렇게 말할까? 어느 쪽이에요? 중간밖에 못. 예? 중간밖에. 그러니까 중간도 못한다 이거 말은 부정적 사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도 중간은 해요 이거는 긍정사 똑같은 걸 두고 그렇게 말해요. 그럼 애가 꽁지한다. 우리 아들은 꽁지예요. 사실을 말하지만 이건 사고가 부정적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애 꽁지한다며?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스님 그래도 우리 아들 학교는 잘 다녀요 이래. 그럼 이 긍정적 사고예요 부정적 사고예요? 긍정적 사고죠. 그러니까 남편이 맨날 12시에 늦게 들어온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거를 아이고 그래도 우리 남편은 들어오기는 들어와요 이런 사고가 있잖아. 근데 우리는 매사에 부정적으로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나는 뇌의 구조라기보다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그래요. 자기가 우리 남편 10시에는 들어와야지라고 자기가 정하니까 맨날 늦게 들어오는 게 돼요. 그 10시에 들어와야지 8시에 들어와야지 이런 거 안 정하면 늦고 빠른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정하는 걸 좀 뒤로 늦춰놓으면 맨날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그런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 맞다고 자꾸 비판을 하다 보니까 그 자기도 학교 다닐 때 중간쯤 해도 이렇게 시집오고 장가가서 잘 살잖아. 그죠? 그럼 우리 아들 뭐 중간만 하면 그래도 야 엄마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기는 그래도 애는 뭐 해야 된다?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기가 학교 다닐 때 1등을 했으면 그럼 어떻게 맨날 너도 1등하고 네 자식도 1등하면 그럼 딴 사람은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다닐 때 1등 해봤는데 1등 했다고 뭐 친구들 보니까 중간한 애나 별 차이가 사는 게 없다면 애는 중간에도 아이고 그래 그거 뭐 굳이 1등 할 거 뭐가 있노 그냥 대강 다녀라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1등 했으니까 니도 1등 해라.
내가 1등 못했으니까 니는 1등 해라. 사고가 전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안 빼먹고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만 안 빼먹고 다닌다고 뭐 특별한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애들 뭐 좀 빼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중학교 때 막 그 학기 말고사에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다가 그 뭐 월말 시험에 전전긍긍하다 어떤 때 제가 수학을 잘했는데 수학기 어떻게 성적이 조금 못 나오면 막 가슴앓이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뭐 성적이 100점 나오나 80점 나오나 지금 내 인생이 달라졌겠어요? 지나놓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80점 나오면 80점대로 받고 등수가 5등 나오면 5등으로 받고 1등 나오면 1등으로 받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때는 막 그게 막 전부인 줄 알았어. 근데 지나놓고 보니 전부가 아니다. 그럼 엄마가 애들이 그거 갖고 전전긍긍하면 오히려 엄마가 야야 나도 학교 다닐 때 그게 막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 전부도 아니더라. 지나간 거 갖고 전전하지 말고 아쉬우면 다음에 잘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애보다 엄마가 더 방방 뜨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살아온 삶의 경험이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작동을.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저기 결혼해서 살은 사람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잘못 살았으면 잘못 살은 거를 교훈화시켜서 다음엔 내가 안 이래야 되겠다고 삼으면 되지. 자꾸 잘못 살은 것 갖고 지금 얘기해봐요. 소용이 없다. 넘어졌으면 발딱 일어나야지. 앉아가 주저앉아고 울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어릴 때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다니는 언니들 부러웠어요? 안 부러웠어요? 부러웠죠. 나도 언제 언니처럼 빨리 내가 중학교 다니면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이런 게 부러웠잖아. 중고등학교 때 막 공부하기 바쁠 때 대학 다니는 언니 부러웠어요? 안 부러웠어요? 부러웠지. 나는 공부한다고 죽겠는데 막 연애에 쌓고 이러잖아. 그 대학 다닐 때 취직한 선배 부러웠어요? 안 부러웠어요? 부러웠지. 자기가 취직해가 회사 다니면 결혼해가 신혼 꾸려놓은 선배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지. 근데 내가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가 죽겠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가 죽겠고 대학 가면 대학이 죽겠고 직장 다니면 직장이 죽겠고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게 죽겠고 결혼하면 결혼 생활에 죽겠고 애 키우면 애 키운다고 죽겠고 그러니까 자기는 맨날 죽겠다고 하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지 않는 미래는 남 보고 부러워하고 자기 일은 걱정하고 지나가 버린 건 어떠냐? 그때는 죽겠다 해놓고 이제 또 그리워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사춘기 때 그립고 대학 때 그때가 좋았고 처녀총각 때가 좋았고 신혼살림이 그래도 좋았고 이래. 그때는 죽겠다 해놓고 지나가는 또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충청도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전 충청도 사투리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 밥 먹으면서 똥 생각하고 똥 누면서 밥 생각하는 거.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똥 눌 때는 똥만 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거꾸로 하는 걸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디비 쫀다 그래요. 디비진다 이 말은 거꾸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 거꾸로 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늘 이렇게 거꾸로 놀아. 그러니까 60이면 벌써 늙었다고 해가지고 뭐 아이고 내가 50만 됐으면 이러는데 저기 계신 70대한테 물어보세요. 60만 돼도 내가 이래요. 그러니까 70은 늙었다 근데 또 80대 분한테 물어보세요. 70만.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이 68세 돌아가서 아버님이 70이 손자에서 그냥 살으셨는데 80이 넘으셔서 그때 이제 70대는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80대가 돼서 혼자 사시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사시도록 이렇게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가 70대만 돼도 해볼만 하겠는데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이게 늘 지나놓고 보면 그때면 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10대는 10대가 좋은 줄 알고 20대는 20대가 좋은 줄 알고 30대는 30대가 좋은 줄 알고 40대는 40대가 좋은 줄 알아야 돼요. 50대면 50대가
좋은 줄 알고 60대가 제일 좋은 줄 알아야 돼. 60이 됐으면. 언제 애 키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뭐 직장에서 남 눈치 보고 뭐 잔소리 듣고 승진해야 될 60이 돼가 승진해야 될 필요성도 별로 안 느끼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고 이제 뭐 아직도 그런 가능성은 좀 있지만은 남자가 바람 피고 여자가 바람 피고 이럴 가능성도 별로 없으니까 마누라도 좀 자유롭게 놔주고, 아시겠어요? 나 좀 자락서 이렇게 하고 70대가 되면 이제 더 아이들이 이제 더 컸으니까 더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좋은 점 많이 있잖아요. 우선 공부 안 해도 되죠. 어릴 때 공부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시험 안 쳐도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처녀 총각 때는 맨날 여자 남자 눈에 얼른얼른 어느 걸 잡아야 되는지 내 신경 써야 되는데 사람 만날 때 그런 생각 안 해도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신혼 때는 애 낳고 키우는 거 걱정했는데 이제 다 컸으니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 나야 뭐 처음부터 없으니 그런 걱정 안 하고 삽니다만, 이렇게 60이 좋은 줄을 알아야 돼요. 60을 자꾸 청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60이 청춘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그 너무 늙었다는 생각을 막으려고 청춘이라고 하는데, 청춘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60이 되면 이제 좀 버려야 돼요. 자꾸 줄려 그러지 말고 이제 뭐 전에 젊을 때는 깐깐했다도 60이 되면 약간 너그러워져야 되고, 젊을 때는 뭐 말이 많았다면 60이 되면 말이 좀 적어야 돼요. 왜? 젊을 때는 말이 많으면 뭐라 그런다? 아이고 입도 사다, 또는 아이고 말도 잘한다 이래 말하는데, 나이가 들어가 말이 많으면 어때요? 잔소리가 많다 이래 추해요. 젊을 때는 막 욕심을 내가 뭘 하면 야 야망이 있다 이러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욕심을 내면 노욕이다 이래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나이가 이제 60고개를 넘어가면 어떠냐, 이제 조금씩 버려야 돼요. 집착도 놔야 되고 욕망도 조금 놔야 되고 뭐든 그러니까 무기력하라는 게 아니라 놓는 과정, 돌아가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가을이 되면 나뭇잎도 이제는 더 이상 성장 안 하고 이번에 뭐 한다? 노랗게 빨갛게 물들잖아, 그죠? 이제 물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잘 물든 단풍이 봄꽃보다 더 예쁜 것처럼 이게 잘 늙으면 어때요? 늙음이 참 보기 좋습니다. 사람이 점잖아지고 어때 여유도 있고 너그러워지고 베풀 줄도 알고 침묵할 줄도 알고, 아시겠어요? 물끄러미 봐줄 줄도 알잖아요. 걸음걸이도 약간 어때요? 천천히 걷고 점잖잖아. 늙어가 막 쫄랑대면 나처럼 이래 다니면 경망스럽다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약간 이렇게 여유 있는 게 좋은데, 삶의 습관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고쳐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습관이, 몸은 그 못 따라가는데 습관이 남아가지고 자꾸 마음의 습관이 막 청년처럼 자꾸 움직여야 되는 것 같은, 그래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피부가 부드럽고 팽팽한 게 젊음의 특징이라면, 즉 새싹은 부드러운 게 특징이라면, 늙으면 단풍은 딱딱해야 단풍이잖아, 그죠? 대신 물이 예쁘게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좀 있어야 연륜이 있어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스님 보고 젊다는 게 칭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은 안 그래요. 중은 여러분들이 30대 아주 잘난 중이 이렇게 볼 때 편안해요. 한 70 넘은 허연 수염 달린 중이 편안해 보여요. 젊은 중은 똑똑해 보여도 사고 날 위험이 있어요. 불안해요. 그 중은 약간 늙어야 맛이 있어. 호박이 늙어야 맛이 있는 거죠. 그 스님도 약간 늙으니까 이제 어때요? 약간 맛이 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늙음을 약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90이 살지 그 자기 90 산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일 죽어도 좋고 모레도 죽어도 좋다는 걸 첫째 놔버려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늙으면 몸이 아픈 게 정상인데 뭐 건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현실에 안 맞는 생각을 하면 걱정이 되잖아. 늙으면 다리가 아픈 거 정상이고, 눈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게 정상이고, 그럼 잘 보이면 아이고 고맙다, 다행이다. 이게 비정상이니까, 특혜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절대 늙어서 안 해야 될 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과식해도 안 되고 과욕해도 안 되고 과음해도 안 되고 과로해도 안 돼요. 젊을 때는 과로해가 쓰러져도 그냥 2, 3일 휴식하면 되는데 늙으면 이게 가을 날씨는 어때요? 비가 한번 올 때마다 뭐 합니까? 기온이 떨어지듯이 봄에는 비가 한번 올 때마다 따뜻해지듯이 그렇기 때문에 과로해가 쓰러지면 과욕, 과음, 과식, 뭐해가 쓰러지면 늙음이 자꾸 더 빠른 속도로 재촉이 됩니다. 그러니까 늙어서는 어쨌든 과로하지 않도록 뭐든지 과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게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이제는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조금씩 정기적으로 적당하게 먹어야 되고 이제 뭐든지 일도 욕심 너무 내지 말고 적당 시간을 만약에 하루에 8시간 일했다면 하루 7시간, 6시간 일을 줄여야 돼요. 그런 식으로 맞춰서 살면 늙는 게 훨씬 젊은 사람보다 좋습니다. 근데다가 옛날에는 앉아가 하고 절 받는 게 뭐가 좋아요? 그냥 건강하게 제 힘으로 사는 게 좋다. 그래서 숨 넘어갈 때까지 방청소도 제가 하고 밥도 제가 끓여 먹는 게 제일 행복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누가 뭐 한번 병원에 누워 있어 보세요. 남의 밥을 막 입에 떠여주면 좋아 보이죠. 예, 제 손보다 더 효자는 없고 제 입보다 더 효자도 없고 제 학문보다 더 효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몸이 제일 효자니까. 그러나 이제 이렇게 살 동안 이렇게 사시고 이제 늙어가지고 뭐 병 나가지고 그게 70이든 80이든 죽는데 하루 더 살라고 산소호흡기 붙여놓고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았을 때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살았을 때는 삶을 만끽하고 때가 되면 기꺼이 죽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건 연연해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되고 뭐 조금 옛날 생각해가 자꾸 잘 나갈 때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안 따라주니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자식이 없더라도 굶어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은혜로 죽어야 굶어 죽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원래 다 20만 원 못 줘도 앞으로 한 번 선거 다 하면 20만 원 줄까 안 줄까? 줘요. 아시겠어요? 주게 돼 있어요. 왜? 이제 나눠 가져야 돼요. 그동안에 일한다고 바빴는데 이제는 좀 나눠 가져야 돼요. 그래서 되니까 너무 자식한테 의지 안 해도 되고 뭐 뒷돈 안 모아놔도 되고 없는 게 제일이에요. 미국 가보니까 있으면 병원비가 많은데 아예 없으면 어때요? 정부가 다 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여유롭게 살고 저는 젊을 때는 자기 가진 재능을 팔아서 다 월급을 받고 돈을 벌었는데 이제 연세 60이 넘으시면 이제 강의를 해도 무료로 해주고 뭐 봉사도 해주고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도와주는 역할 내가 나서가 하기보다는 젊은 사람이 하도록 마누라가 하도록 딴 사람이 빛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 이런 거 하면 훨씬 보람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하세요.